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목표로 군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승준 정선군수 모시고 경자년 정선군 현안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정선군수 그리고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먼저 새해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군정에 보여주신 성원과 지지로 우리 군정은 국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군을 믿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좀 지난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좀 2019년은 정선군과 군수님께 어떤 해였는지 좀 성과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해는 연초부터 사실 그 알파인 경기장의 존치 문제로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시작했던 한 해였고 또 농업 농촌에도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농사는 풍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겨울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해이고 또 국내외적으로 내수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많이 또 소상공인들이나 또 재래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군정은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나타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에서 6년 연속해서 최우수 그리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금년 당초 예산을 우리 군정 개청 이래 처음으로 4,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금년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도 했고 또 2024년 유스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로 다시 정선과 평창 강릉이 지난 IOC 총회에서 개최지로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스마로탑의 국보 승격 문제라든지 지역 현안 여러 가지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군정 추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가 민선 7기 3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좀 아무래도 정선군의 가장 큰 현안이자 최대 수건 사업인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존치 여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좀 박건상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난해 초였죠. 국무총실 산하 가리왕산 합리적 보건협의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당초 지난해 10월 정도면은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협의회는 좀 내다봤는데 전면 보건 그리고 곤돌라 시설과 관리도로 존치라는 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회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2월 10일 제13차 협의회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정선 지역 주민들은 현재 가리왕산 정상 그리고 스키장 입구에서 24시간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선 주민분들께서 이 추운 날씨에 지금 계속해서 대정부 투쟁 이어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으로서 좀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해를 넘겨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국민들은 그 알파인 경기장의 원상 존치를 위해서 지금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가리왕산 정상에서 천막 하나에 의존해서 농성 투쟁을 철야 농성 투쟁을 이제 벌이고 있고 또 하단부에서도 역시 주민들이 모여서 농성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의지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올림픽 유산을 훼손해서 산림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 방안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고요. 마지막 회의 때 정부에서 중재안이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알파인 경기장의 곤도라 22개 그 타워 중에서 중간 이상까지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상층부의 곤도라 타워는 전부 다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이걸 중재안이라고 저희들 보고 이제 수용을 하라고 하는데 곤도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운행이 돼야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중간에 잘라서 만약에 관광객이 산 아래에서 곤도라를 타고 산 중턱까지 돌아오게 하는 그 곤도라 시설이라면 누가 그 관광 곤도라를 돈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중재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원점으로 지금 1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많이 안타깝죠. 네, 그럼 앞으로 좀 이 문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계획이세요? 이 문제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성공적으로 치렀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소중한 문화 이제 유산인 알파인 유산인 이 알파인 경기장을 좀 원상대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곤도라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의 기존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관광 수입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다시 또 사실 이제 그 알파인 경기장을 시설하는데 2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하 2천억 원에서 한 4천억 정도까지의 예산이 또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하에 지금 이게 매설되어 있는 모든 콘크리트라든지 지하의 그 전산관로, 상하수도, 배관 이런 것들을 철거하려면은 2차적인 환경 피해 폐기물 양만 해도 한 7만 톤, 네. 그리고 한 35만 톤의 토공 작업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이제 홍수 때에는 사태가 날 수도 있고 또 먼지가 발생한다든지 애써 지금 3년이 지나면서 이게 자연복원으로 주변 식물들이 불씨가 날아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곤도라를 유산으로 존치해서 사후 활용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는 모쪼록 좀 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선군 민선 7기 최우선 공약 사업이기도 한 게 바로 버스 완전 공영제입니다. 돈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요.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 완전 공영제는 우리 군 관내에 시내버스 노선이 전부 다 55개의 노선이 있고요. 4개의 버스 회사가 운송 회사가 맡아서 지금 거의 50년 이상을 이제 운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 버스 노선을 전부 다 공영화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 군의 직원들이 그 버스를 운행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편리한 시간대에 편리한 장소에다가 노선을 배치를 해서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이제 이룩하고 또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학생들 그리고 이 교통약자 계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요금 거리 상관없이 시간 거리 상관없이 1,000원 단일 요금으로 몇 번이든 환승을 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 주민 10분 중 4분은 이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한 40% 정도 네. 수혜가 되죠. 예산이 그럼 좀 많이 드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네, 그 문제가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죠. 만약에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이제 4개 버스 회사에다가 연간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은 곳에 버스를 또 필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버스가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매년 예산으로 손실 비용에 대해서 이 적자를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연간 한 25억 정도가 되고요. 유가 보조금은 또 별도로 이제 보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적자 보전을 해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화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은 아마 추가로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버스 회사의 이제 입장에서 노선이나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에 사람이 한두 사람 버스 승객이 있는 곳에 대형 버스를 이제 운행을 하면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공영 택시를 개본해서 운영을 하고 하면서 원가를 절감을 하고 대형 버스를 다 지양을 하고 중소형 버스로 다 교체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은 추가의 별도 그 예산 부담 없이 공영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이제 용역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선군의 또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폐특법 시한이 이제 5년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박건상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또 최성준 교수께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례 이미 연장이 됐던 폐특법인데요. 예, 정선군에서 뭐 다양한 지원 사업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연장 논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폐광적 경제개발센터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 폐광지가 4군데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일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두는 게 맞을지 이런 것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특법 문제나 또 폐광적 지원청 설립 문제가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특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20년을 저희들이 보장을 받았고
이제 금년에 해가 바뀌면서 2025년까지 2차 연장 시한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에는 사실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서 다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상시법으로 바꿔서 그러한 기한의 격정 없이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아주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폐광 지역에 20년이나 시간을 주고 또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계속 연장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폐광 지역 지원청을 설립을 해서 거기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지금은 산발적으로 각계 기관들이 하던 그런 사업들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이제 산업자원부나 또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폐광 지역 시군 7개 시군 도내 4개 하고 문경화순보령까지 7개 시군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유사 중복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경쟁력은 갖추지 못하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청을 만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폐광지역에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그럼 이 연장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좀 주력하실 계획이세요? 우선은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입법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또 그리고 다른 폐광 지역에 출마 의사가 있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로 하여금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이나 상시법으로 개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하도록 이제 또 그분들이 뭐 당연히 폐광 지역 주민의 대표가 되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약을 하실 것이고 그분들이 소속된 정당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이 문제가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배특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폐광 지역의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거든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경제나 특히 시장 경제에 골목 상권이 살아나지를 않고 일자리도 늘어나지가 않고 교육 환경이나 의료 환경도 특별히 이제 개선되지가 않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특법이 연장이 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이 돼서 또 폐광 지역 그 지원에 관한 이제 특별 그 개발청이 만들어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폐광 지역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리왕산이나 폐특법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외에도 좀 올해 추진할 주요 군정 사업들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특히 이제 저희들 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그리고 무상체육복까지도 이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학을 위해서 사실 도시에 특히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질 높은 입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 육성 아카데미 사업을 지금 3년차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서울의 유명 학원의 강사들로 구성이 된 그런 프로그램을 정선구 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많은 뭐 스카이 대학을 비롯해서 수도권 안에 대학에 많이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몸이 아팠을 때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빨리 좀 이렇게 진료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실 병원이 있는 대도시로 이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 환경 개선이 또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립병원이 그동안 조금 여러 가지 좀 편법으로 운영이 되면서 많은 그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는 보다 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농업 농촌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지고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조금 소득도 조금 있으면서 아주 이 쾌적한 자연 환경과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자리도 우리 관내 기업체들하고 꾸준히 협업해서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하면은 뭐 인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다양하게 펼치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이제 18번가 그 마을 호텔을 만들어 가지고 정원 박람회를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 단위 그 이제 축제를 했는데 전국에서 상당히 뜨거운 그 반응을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모델로 해서 우리 군 전체의 도시 재생 사업을 좀 확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정선은 독특하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전통 그 음악이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아주 푸른 산과 맑은 강 그리고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자연 환경과 함께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마음이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정선에 와서 힐링하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그 웰니스 산업을 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삼아서 발전시켜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년 한 해 좀 이렇게 기틀을 잡아 나가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야심차게 예산을 5천억을 한번 확보를 해보려고 도전장을 내고 지금 열심히 1월 달부터 6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올해도 좀 바쁜 한 해를 보내시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너기자 역시 올해도 정선군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주실 텐데 2020년 정선군은 어떤 해가 될 것으로 보세요? 올해 정선군은 그동안 물 밑에 있던 것들이 물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정선군청사 이전 논의도 이제 올해 마무리를 져야 되고요. 가리왕산 관련된 이제 결과도 올해 나올 텐데 가리왕산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미 훼손이 진행된 가리왕산인데요. 이 복원을 위해서 또다시 훼손을 하고 복원에 큰 비용을 들이느냐 아니면은 그 존치에서 자연 복원 그리고 그 또 다른 훼손을 줄이면서 일부를 복원하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총선이 있는 만큼 이 폐특법 연장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 하는 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군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들 군정구호가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입니다. 금년 한 해 이제 군정 운영 방향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이렇게 말이나 어떤 그런 이제 구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공영버스와 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이렇게 입안하고 또 펼쳐나가면서 우리 군정 발전 그리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 올 한 해 열심히 뛰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지난 해와 같이 저와 600여 공직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믿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는 행복한 정선을 꿈꾸는 최승준 정선군수 그리고 박건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